요거 기억나시죠? 지난번 수업의 슬라이드였는데, 2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만들어진 주제를 검토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거다 하는 운영상 같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워크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 지난주에 세 가지 그림을 봤어요. 이제 선교학 하면은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을 관점을 잃지 말아 달라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요. 그 두 번째, 이 지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문화, 저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 지구촌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가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구촌이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 안에서 교회 사명이 뭘까 하는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습니다. 지구,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 올라가면, 지난주 영상에 올라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이러한 그 지구촌 안에서 우리들의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이다. 그 사명을 어떻게 듣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혼 살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추가로 이야기하겠고 제 영상 하나 더 들으시라 하고 싶었다가 너무 많이 처음부터 들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건 다음 기회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명, 사명 이 부분이 오늘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조금 있다가 수업을 통해서 재확인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주님의 소명, 사명 아래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만 이 수업을 통해서 재확인한 나의 소명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에 대해서 소그룹 때 나누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었지 하는 생각, 또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더 확장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 받겠고요. 이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줌 수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주어져 있는 영상 강의 또 독서 강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수용하시고 피드백 페이퍼를 제출하시는 것을 1차 그리고 이 줌에 모여서는 맥시멈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에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주어진 과제만 제출하고 나서 줌 수업 10번 그 소그룹 모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제를 다 냈는데 왜 F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지침을 주었던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안 따라왔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F를 줬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수업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고 특별히 대학원쯤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수업 때 얻는다? 이건 아주 마이너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는다거나 시야가 확장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잠깐 받는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대학원은 스스로 연구하는 거다. 스스로 찾고 공부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줌 수업 또는 어떤 클래스룸에 모여서 같이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수많은 지혜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눠지면서 시야가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동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졸업해서도 동역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저 역할을 맡고 나는 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줌 수업을 통해서는 가능한 소그룹으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무작위로 4명 또는 5명씩 짝지어지기 때문에 그 주에 만났던 사람이 다음 주에 만날 확률은 적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새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한 45명 뭐 이 정도는 한 그 웨슬리 대학원 그 목신대 클래스의 어떤 멤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수업 때도 교실에서 만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친할 수 있겠지만 사이즈가 80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 버렸습니다. 8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신대원 멤버들하고만 친할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도 감신동문이었구나.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실까? 이렇게 서로 관심하면서 친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단톡방의 위력을 좀 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단톡방에서 미리 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일일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셔도 수시로 단톡방 속에서 공지되는 것을 통해서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은 그렇게 사용하니까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면 불러주시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플립 러닝으로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플랩트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냥 플립 러닝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립트라고 번역해 쓰기도 하고 플립이라고 번역해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거꾸로 되었다, 뒤집혀졌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교실에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홈워크를 통해서 자기를 다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홈워크를 통해서 자기를 다잡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플립트 거꾸로 놓고 보니까 미리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한 그 리딩을 통해서 개념을 이렇게 섭렵하고 그리고 나서 모여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혼자 홈워크하는 거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 효과가 인정되면서 플립 러닝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스24 같은 데서 책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이 거꾸로 수업 또는 플립트 러닝, 플립 러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청소년부, 이제 또 교회학교, 청년부 또 더 거의 그 이상의 멤버들을 통해서도 이런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에도 말씀 가운데 개념을 섭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모여서는 그것을 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여서는 뭐 하냐는 거죠. 줌 수업에서는 주로 다양한 토론이라든지 또 과제를 수행하는 워크숍을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플립 러닝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리 보는 방법은 유튜브의 영상 강의 제 부분 어떻게 떠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사명 코칭 TV. 여기에 주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상 강의 부분이 쭉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쭉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보셔도 좋고요. 또 그중에 중요한 이번 수업에 관계된 것들을 제가 읽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건 제 블로그예요. 사명 코칭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 사용 매뉴얼 보시면 이 블로그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또 링크를 들어가시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보시고요. 또 특별히 장성배 교수의 긴 글들 중에
수업마다 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 유형 연구 뭐 이런 것들, 어, 지구촌 문화와 선교 이런 수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록 열기 뭐 한 10개씩 볼까요? 15줄. 쭉 수업 때 썼던 것들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내가 이 선교학에서 주어지는 그런 수업 말고도 다양한 장선배 교수의 글이라든지 또 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고 요 유튜브 또 블로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강의나 어떤 그 블로그의 독서 과제가 주어지면 그 밑에 한 줄 본인의 소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었을 때에 그 따끈따끈한 한 줄, 내가 뭘 가장 크게 느꼈을까 한 줄 남겨놓으시면 제가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대신 학번 쓰고 뭐 이름 쓰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한 줄 쓰면 대체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떠 있으니까 제가 확인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줄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말은 마지막 기말 때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선교 계획을 짜볼래. 국내가 될지 국외가 될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 민족의 어떤 부분이 될지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볼 거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 과제와 프로젝트 기말 과제는 연결해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구글 클래스룸 단톡방은 의무 가입입니다. 그래서 다 미처 못 들어오셨어요. 구글 클래스룸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구글 클래스룸의 이 수업에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 단톡방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수업 계획서에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세요. 카톡 말고 문자를 보내셔서 선교학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이 안 된 분들일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일단 선 25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여러분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초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수업에 굉장히 요긴하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마 이렇게 다 지침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이거 보내라고 한 거예요. 제 전화번호로 선교학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회개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 여기다 놨다가 지금 단톡방에 공지사항에도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실 때 저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과제 드린 거죠. 그러면 제출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미제출자가 할당됨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쓰셨어요. 쓰셨는데 제출을 안 하신 우영수 분도 써놓으셨는데 그다음에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우용수, 서진성, 서한나, 김홍래 이분들이 어, 쓰긴 쓰셨는데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박수화, 곽은정, 이태영, 이태준 안 내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제출하셨을 땐 이런 패턴으로 저한테 보이는데 두 개 파일로 겹쳐서 보낼 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는 안 쓰시고 여기 첨부를 하신 거예요. 파일 첨부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제가 부탁했습니다. 클릭하면 제가 볼 수 있어야 바로바로 성적을 매길 수 있는데 요건 다시 다운받아서 제가 또 열어봐야 되는 이중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그렇게 워드로 작성하셨더라도 아래에 한글로 작성하셨더라도 블록 카피하시고 여기다가 복붙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주어진 이 빈 칸에다가 복붙하시면 이쪽 밑으로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 요렇게, 이제 바로바로 보이죠? 요거는 한쪽이 아니죠? 반쪽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한쪽이라고 했으면 이걸 꽉 채운 걸 한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반쪽입니다. 이건 거의 성의 없게 제출하신 걸로 나중에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전주 토요일까지 제가 가능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형식은 영상 강의 또는 독서 과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피드백 페이퍼 한쪽이 제일 많고요. 제가 이제 줌이 모이지 않을 때는 한 두 쪽, 뭐 맥시멈 세 쪽 이렇게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피드백 페이퍼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전 제가 마감 시간을 7시 30분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 30분이 지나면 늦게 제출됨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7시 30분에 미제출자를 제가 확인하고 단톡방에 누구 안 내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요걸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제출하지도 않고 소그룹에 참석해서 그 주의 주제를 토론하라 그러면 이 친구는 꿀 먹은 벙어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업을 미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헛소리 하든지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필히 제출하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참석하셔라.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늦게 제출하게 되면 이제 포기할까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끝까지 학기 말까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과제가. 늦게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한다. 이것은 항명입니다. 그래서 미제출자라도 나중에라도 제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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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한 사람은 많은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주제라도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맞아 다 완수하고 졸업 학기를 마치기를 제가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강의 중에서 선별한 강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수업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맞아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은 늦게 내셨기 때문에 조금의 점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 점수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출 안 하면 F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줌 수업은 한 학기 모두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교실 수업이나 마찬가지로 세 번. 근데 여기는 다른 과제들도 내기 때문에 네 번 이상 결석 시 이수 불가. 특별히 저하고 개인 톡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면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번 이상 결석 시 이수 불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석 못한 일수는 성적에 반영이 분명히 됩니다. 공결이나 개인적 사정은 장성배 교수 개인톡으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톡에 하지 마시고요. 개인톡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적 처리할 때, 이거 이분이 굉장히 어렵네. 그러고 그 사람 이름을 쳐보면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아, 이분이 이래서 아팠었구나. 이래서 집회 때문에 이때는 참석 못 하셨구나.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톡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남도록, 한 학기 히스토리가 남도록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줌 수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합니다. 이건 단톡방에 올렸지만 영상 강의나 독서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먼저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에 대한 공지 의논하고 오늘 그리고 그룹 워크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줌에 모였을 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필요시 지금 미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토론하겠습니다. 줌 수업 안내입니다. 줌 수업에 대해서는 소그룹 워크숍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카메라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메라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그때는 PC나 노트북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토론 못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의 그 주제를 정리할 거고요. 먼저 모이면, 그리고 질의응답 받은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아래와 같이 모임을 진행합니다. 40분 정도 진행할 텐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회자. 오늘 누가 사회하시죠? 누가 기록해 주시죠? 아마 젊은 분들, 노트북이 있거나 PC가 있는 분들이 기록자로서 적합하시더라고요. 또 사회자의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하시고 그 주간의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40분이 되면 전체 모임으로 돌아옵니다. 전체 모임으로 돌아와서는 소그룹 모임 중에 생긴 질문을 나눕니다. 교수님, 이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 뭐죠? 하고 질문하면 거기서 이제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모임이 맞춰지면 각 소그룹의 것들을 전체에서 발표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룹이 큰 그룹이라서 기록자는 단톡방에 기록한 것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성의 있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조에 어떤 기록한 것들을 읽으실 수 있겠죠. 아, 저 조는 저렇게 토론했구나. 아, 저 조는 저런 어떤 결과물을 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단톡방에서 쉐어하겠고요. 그리고 기록을 올릴 때는 제가 출석을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토론자 이름을 먼저 4명 또는 5명 이름을 기록하고 또 토론 내용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가 거기 토론 참석자 이름을 전체적으로 그 주의 참석자로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꼭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 참석자 이름, 이게 출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출결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어요. 토요일 날이라든지 다른 수업 때 클래스룸에 모여서 전자출결했고 여러분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되죠? 하는 건데 이 전자출결이라는 것은 교실이라는 정도의 사이즈 거리에서 서로 연결이 될 때 이게 출석이 가능한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는 전자출결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고요. 줌에서 그럼 어떻게 출석을 부르나 하고 검색을 했더니 채팅에 이름을 남겨놓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쭉 이름을 남겨놓는데 하다 보니까 80개 이상이 될 거죠. 80개 정도.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자동 출석부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MS 출석부, 또 녹화 후 얼굴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한다? 소그룹 워크숍에서 참석자 이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 주의 참석자를 정리한다. 요 3번입니다.